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반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학급에서 왕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꼭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같이 그 친구를 지켜주지 못하고 방관하는 친구들도 저는 그 왕따의 책임에서 일말의 죄책감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손 한번 먼저 내밀어주지 못하고 혼나고 있는 후배를 제가 가로막고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방관자가 된 기분이었고 그런 제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는 임상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지, 다시는 병원 쪽은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사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탓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지쳐 서로를 탓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슬픔을 이제는 가슴에 새기고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부에는 간호사의 열악한 실태를 잘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줄 만한 전문가가 없는 듯합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았는데요. 정부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간호사 10만 명을 충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10만 명은 유유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이 아닌 신규 정원을 늘려서 충원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간호사 면허 취득자의 50%에 육박하는 수가 유유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신규 인력을 양성해내려는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 할까요? 정부가 내놓는 이런 정책들을 보고 있자면 이 사회에서 간호사는 그저 저렴한 값에 고용할 수 있는 의료계의 일용직 노동자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꿈을 품고 병원에 입사한 간호사들이 채 몇 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놀라서 도망치듯 임상을 떠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정책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는 전문가가 아닌 그저 저렴한 값에 다양한 업무를 도맡아 해주는 그저 가성비 갑인 인력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병원은 재무조사 결과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간호사 수를 우선으로 조정 대상에 올려놓게 됩니다. 간호행위가 수가화되지 못해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이 없는 탓일 겁니다. 그 결과 간호사 수는 줄고 업무 강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본 업무 강도 외에도 환자, 보호자, 의사들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 응급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긴장감 등이 자꾸 간호사를 궁지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간호사에게 자꾸 일을 던져줍니다. 병원 인증, 신규 간호사 교육 등을 말이죠. 벼랑 끝에 서 있다 밀려 떨어질 뻔한 간호사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만 밀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너 왜 화를 내냐며 개인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서로를 탓하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는 작아서 별 힘이 없을지라도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이면 큰 소리가 되고 우리 간호사 집단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로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둘씩 고쳐나가다 보면 더 많은 미래,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미래가 좀 더 빨리 우리 곁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우신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